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잘 들리는 거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리는 거 확인했고요. 오늘 5월 28일 오전 10시 라이브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용민 마케터와 광고 퍼포먼스 3팀 문희연 마케터가 진행합니다. 예이. 네, 천재만재 고만재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주제가 굉장히 파격적이죠. 광고 대행사에서 방송을 하는 광고 대행사 이용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를 좀 파격적으로 가져왔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아마 아실 거예요. 반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용을 하시는데 좀 똑똑하게 이용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일반적으로 대행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로 대행사를 어떤 경우에 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늘 생각을 하다가 정리를 하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정리를 좀 해봤고요. 광고 대행사를 이용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사실은 앞에 이야기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광고 대행사를 이용하지 마세요입니다.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일지 혹시 한번 짐작해 보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대행을 맡길 때는 나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솔직히 온라인에서 광고를 하려면 그 매체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아무리 유튜브에 잘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대행을 나는 맡겨야겠다 라고 그냥 이런 생각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차분히 알아보시지 않고, 그 대행사도 사실 엄청 많잖아요, 저희가. 하지만 좀 그냥 인터넷에 대행사분들도 엄청 많이 올리세요. 그래서 여기 대행사인가 보다 하고 그냥 찾아보시지 않으시고 그 대행사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그냥 대행을 맡기시는 분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준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그렇죠. 사실 광고 대행사를 이용을 생각을 한다는 건 사업을 아직 시작하시기 전에 뭔가 구상을 하는데 광고 대행사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여러 개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요. 보통은 사업의 초기이시거나 혹은 사업은 꾸준히 해왔는데 이 규모의 어떤 성장이 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걸 좀 느끼셨을 때 어떤 게 문제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마케팅과 광고 대행사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하세요. 그때 찾아오신다면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주 좀 전통적인 경영 용어죠. 이 4P를 가져왔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5P나 7P나 여러 가지 이제 P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좀 개념을 좀 확장을 좀 하기는 했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4P 플러스 이제 5P, 그러니까 PR까지를 한번 좀 들여다 보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브랜드가 지금 현재 혹은 좀 짧은 미래에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스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어떤 가격에 시장에서 이제 경쟁사들과 좀 줄을 세웠을 때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통을 원활하게, 예를 들어 그런 쇼핑몰들을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성분들은 특히나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옷 구성들이 있기 때문에 쇼핑몰도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레드오션이라고 한 10년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계속 나와요. 그런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계속 잘 돼요. 어떤 곳들은 모델 본인이 대표이자 모델이자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이 영향력을 가지고 처음에는 공동 구매라든지 아니면 그냥 타임세일이라든지 아니면 링크를 통해서 그냥 구매를 좀 유도하다가 쇼핑몰을 차려서 좀 확장을 막 하는 경우도 있고. 맞죠. 근데 그럴 때
동대문에서 판매하고 있는 디자인들을 픽하는 건 이제 디자인을 픽하는 사람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의 센스를 구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좋은데 재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문을 받으면 제품을 발주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유통 시간에서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일반적인 자사몰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재고를 쌓아놓고 발송을 하면 빠르면 요즘에는 오전에 주문을 하면 다음날 받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뭐 워낙 유통이 잘 돼 있기도 하고 그렇게 네. 이제 큰 땅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문 후에 발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늦으면 뭐 7일, 일주일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3주까지도 걸리는 경우도 3주까지도 있죠.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프로모션.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면 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4번과 5번은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PR은 이제 퍼블릭 릴레이션십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작은 브랜드에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일단 넣어봤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지 최소한 만약에 없더라도 왜 없는지 혹은 이건 없어도 되는지 혹은 부족하다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뭘 채워나갈 예정인지에 대한 감이 없으시면 사실은 광고 대행사를 쓴다고 해서 당장의 뭐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실 수는 좀 힘들죠. 보시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4P라는 개념이 뭔가 이제 생산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면 뭐 이제 4C로 관점이 좀 변화를 해서 요즘에는 소비자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또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그러니까 소비자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고 혹은 못 갖추고 있는지를 또 이제 4C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는 거죠. 첫 번째는 고객 가치,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이 쓰는 비용, 이건 프라이스가 코스트로 좀 변한 건데요. 그냥 관점이 변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구매를 할 때 가성비로 생각을 하는지 가심비로 생각을 하는지 혹은 이 비용을 쓰는 거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조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통이라는 개념이 고객 편리성으로 좀 대치가 된 건데 결국 온라인 환경으로 오면서 유통과 이제 이런 개념들이 고객이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고객과의 소통. 이건 이제 프로모션이라는 개념과 좀 대치가 되는데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한 번 구매하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구매를 하고 나서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뭔가 단점이라거나 좋은 점도 당연히 극대화를 해야겠지만 단점에 최대한 단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만약에 하고 있지 않다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 대행사도 생각을 하시고 광고에 대한 어떤 볼륨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고 대행사를 이용하지 마세요.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광고 대행사를 이용하지 마세요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준비들이 되어 있지 않다면 광고 대행사는 일단 여러분들을 정말 보조하는 역할로서만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물론 앞에 있는 이야기들과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저희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이기 때문에 온라인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온라인 환경은 크게 이제 PC라든지 혹은 뭐 PC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웹사이트들과 그리고 이제 모바일 기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좀 개발을 해서 활용하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뭐 유형을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기기의 차이일 뿐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제 일원화되기도 해서 이런 웹사이트와 모바일 기기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UX UI를 무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간단하게 풀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무래도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UX, UI가 저희가 웹사이트 환경이라고 크게 보면 되잖아요. 저희가 특히 온라인에서 그 상품을 판매를 할 때 이 웹사이트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 이용성,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품 하나를 구매를 할 때 그 구매까지 잘 원활하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또 상품을 볼 때 우리 제품이 잘 나타나게 디자인적으로 구축이 잘 되어 있는지 또 UX, UI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문의하기라던가 아니면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연결이 원활하게 되거나 그 안에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좀 잘 보게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구매로 이어지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구축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사실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셔도 되는데 단어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고객 경험과 이제 뭐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좀 치환을 해야 될까요? 뭐 대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얼굴이 맞닿는다는 거라고 저는 이제 의미를 알고 있는데 결국은 고객 경험을 설계하고 이제 고객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는 게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저희도 뭐 광고 대행사를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제목을 좀 한번 좀 자극적이게 좀 작성을 좀 해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고객 경험을 설계한다는 건 결국 이 고객이 이 환경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을까에 기반한 어떤 관점을 보는 거고요. 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노출시키고 싶은 어떤 특정한 버튼이라든지 혹은 뭐 신상품에 좀 무게를 실어야 된다면 신상품이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순서, 단순한 순서 배치도 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좀 할 수 있겠죠. 뭐 버튼이라든지 뒤로 가기라든지 그다음에 메뉴를 본다든지 어떤 메뉴가 숨겨져 있으면 이건 재미 요소를 뭐 넣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인터페이스에서는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시작 버튼이 숨겨져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눌러서 뭐 시스템 종료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혹은 우리 컴퓨터 본체에서도 뭐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예쁘게 만들었지만 만약에 전원 버튼이 없어서 한참을 찾다가 뭔가 숨겨져 있는 약간 이스터에그처럼 켜야 된다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불편함들을 해소를 하는 게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유저 익스페리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만 한다라기보다는 최소한의 고민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업체에서 디자인을 자꾸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할 때 우리 고객들은 들어왔을 때 뭐 예를 들어 연령층이 조금 높으신데 이런 버튼들은 좀 작은 것 같아요 라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견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좀 예시인데요. 유튜브 리메인 커리어 님께서 그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 홈페이지 여긴 뭐 디자인 요소가 좀 예쁘죠. 예쁘긴 한데 어떤 경로로 갈 것이냐, 어떤 경로로 고객들이 우리 홈페이지 그리고 웹사이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서핑할 것이냐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 흐름으로 갔다가 다시 나갔다가 카테고리를 갔다가 상품을 보고 만약에 장바구니를 누르면 어떤 환경으로 가고 거기서 어떤 것들을 보여줄 것인지 보여주고 싶다고 다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들이 뭔가 봤으면 하는 것들을 요소를 넣기는 해야 되지만 고객들이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홈페이지를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광고 대행사를 이제 무작정 찾기 이전에 갖춰야 되는 어떤 준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광고 대행사에서는 아무래도 웹사이트를 뭔가 이제 만들기 전에 컨설팅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맞죠. 왜냐하면 이 홈페이지의 어떤 아이덴티티이기도 하고 뭔가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지를 광고 대행사의 마케터들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든 뭐든 갖춰 놓으시고 만약에 없다면 갖춰 놓으시고 만약에 있다면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게 이 말씀의 좀 요지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준비들을 먼저 해야 합니다 라고 좀 적어봤는데 자 일단은 우리 제품이 얼마나 괜찮은지 뭐 USP라고 하죠. 이 우리 제품의 USP를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최대한 좀
줄여서 한 줄로 좀 요약을 해놓고 경쟁사들과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아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거구나, 단점은 이거니까 단점을 가린다기보다는 이 단점을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장점으로 그 이야기 스토리를 더 덮어버려야겠다. 아예 단점을 가리는 건 오히려 요즘 고객들 똑똑하거든요. 맞아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근데 상세 페이지 구성을 하실 때는 이제 하나의 그냥 롱페이지로 그냥 이미지가 되어 있는 곳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수정을 할 때 뭔가 어떤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섹션과 이 섹션을 뭐 순서를 바꾸거나 배치를 바꾸거나 혹은 이 섹션에서의 뭔가 부족한 요소 혹은 너무 많은 요소를 덜어낼 때 좀 용이하려면 섹션별로 애초에 만들어 놓고 구성을 하나씩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어떤 기승전결을 상세 페이지로 구성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UX UI가 되는 거죠. UX UI에 기반한 홈페이지, 앱 구성으로 이제 홈페이지 내에서 앱 내에서 마케팅 퍼널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건 물론 가설이에요. 고객들이 우리가 설계한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설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입을 분석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글 애널리틱스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거죠? 구글 애널리틱스가?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고객 행동을 좀 비교 분석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검색해서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장바구니를 담는다던가, 구매까지 이어졌다든가, 아니면 그냥 나갔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이죠. 뭐 결국에는 이제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이제 분석 툴이고 이제는 워낙에 뭐 오래 서비스를 해오고 있기도 하고 또 작년 여름에 이제 GA4로 전체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유입을 분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고객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첫 번째 행동과 두 번째 행동 그리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와 저런 행동을 했을 때의 가치를 저희가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바구니를 클릭하는 것도 마우스에 한 번 클릭이고요. 그리고 그냥 상품 조회를 위해서 하나하나 상품을 클릭하는 것도 다 클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품을 단순하게 그냥 한 번씩 보는 사람들의 클릭 4번보다 특정한 제품을 들어가서 옵션을 선택하고 장바구니에 한 번 넣어서 이 상품에 대한 구매 의도가 조금은 있다라고 하는 그 장바구니 클릭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이 높은 점수들로 하여금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활동을 다시 개선하는 거예요. 혹은 들어오는 사람들의 유형이 만약에 그룹이 뭐 A그룹은 장바구니를 굉장히 많이 누르고 하지만 구매를 하지 않지만 B그룹은 장바구니는 클릭하지 않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구매를 해버리네.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도 다른 전략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구글 애널리틱스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에 대해서 최소한 필요성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필요성을 아신다면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부를 해야만 대행사를 쓰실 때 대행사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혹은 뭐 이런 걸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정말 아는 것이 힘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이제 마케팅 이전과 이후의 변화들을 가능한 정확한 기준으로 전후 비교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작성을 해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능한 정확한 기준이에요. 그 마케팅을 하기 이전 사실 이제 마케팅이라는 활동을 했다 안 했다 온오프를 하는 개념은 좀 아니긴 하지만 특정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과 다른 외부 요인들을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 이 구글 애널리틱스가 사실 뭐 해결사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거든요. 물론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 특정한 어떤 외부 요인들을 뭐 아무런 검색을 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외부 요인들이 들어오고 우리도 마케팅 활동을 했을 때 시너지로 정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결과들을 얻어냈다면 이거를 어느 정도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떤 특정한 마케팅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 제품은 어떤 식으로 좀 개발을 하고 이제 VOC를 가지고 우리 제품을 계속 뭔가 R&D를 하면서 그리고 고객들에게 좀 고객 가치를 좀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번에 하면서 대행사를 같이 찾으시면 그냥 단순히 그냥 조력자 역할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그냥 톱니바퀴에 그냥 W 윤활유 넣는 것처럼 엄청나게 잘 굴러갈 그림이 좀 그려진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게 대행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그만큼 관심도가 있고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그 제품에 대한 저희 효율성, 그 마케팅에 대한 효과를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만히 그냥 대행만 맡기시는 분들보다는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릴까? 그냥 같이 고민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브랜드 성장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광고 대행사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저희를 이제 이렇게 좀 활용을 해달라라고 좀 어필하는 거기도 한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본 건 이런 겁니다. 일단은 이제 대행사를 찾아오시는 광고주분들의 유형이 더 다양하겠죠. 그런데 그냥 크게는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특정 매체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이라고 한다면 본인도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셨고 그냥 계속해서 경쟁사들 보고 있는데 특정 업종에서는 경쟁사들이 한 매체에 몰려요. 혹은 한 매체 안에 있는 한 구좌에 몰립니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휴대폰 케이스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휴대폰에서 노출되는 구좌에 많이 보여요. 숏폼에 많이 보이거든요. 맞죠. 뭐 두 가지 큰 숏폼이 있죠. 이제 유튜브 쇼츠랑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 그래서 그 어떤 구좌에서 뭔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시다가 결국 여기까지 찾아오세요. 그러면 그 특정 구좌에 대한 뭐 특징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비율은 어떡하냐, 뭐 성과는 어떤 소재가 좋냐라고 막 하세요. 뭐 그런 분들이 좀 계시고요. 뭐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마케터를 탐색하다가 오신다. 이거는 뭐 본인 업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실제로 좀 어려운, 아니면 이제 마케팅을 하려면 뭐 그냥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 필요한 어떤 게 있을까요? 병원, 치과, 뭐 병의원 업종이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좀 매체를 활용하기에 좀 어려운 업종은 전 DB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진짜 뭐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문의를 유발하는 업종들이 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한 업종들이 좀 또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네, 뭐 맞습니다. 법무법인이라든지 법무법인. 혹은 뭔가 이제 가격대는 좀 높은데 또 뭔가 이 자산 가치를 이루는 건 아닌 약간 렌트 쪽도 장기 렌트라든지 아니면 중고차 시장도 좀 일반적인 그냥 마케팅과는 조금 다르게 가야 돼요. 뭔가 메시지도 다른 표현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업종을 해본 경험한 마케터를 찾다가 이 대행사를 좀 찾아오시는 유형이 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뭔가 인하우스 마케팅 뭐 팀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이 있고 하지만 좀 힘들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계속해서 한 자리에 매몰되다 보니 뭔가 좀 매너리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평가를 받는 겸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서 뭔가 좀 이 꼬인 것들을 풀어나가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꽤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컨설팅 유형은 사실은 완전 스타트업이거나 혹은 뭐 와디즈 같은 곳에서 펀딩을 통해서는 한번 성공을 했으나 실제로 이걸 브랜드화를 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좀 커머스 구조를 만드는 데에는 뭔가 조금 찝찝함이 있으신 분들이 오셨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형들이시라면 저희를 찾아오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그걸 알고 계신 다음에 오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대행사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법, 배드 케이스와 굿 케이스를 한번 나눠봤는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대행사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법이 아닌 것들이죠. 마케터에게 모든 마케팅을 일임한다.
그러니까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안 됩니다. 네. 이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케팅 분야가 아닌 것까지 모두 대행사에 맡긴다.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홈페이지가 만약에 없다면 홈페이지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라도 만드시고 대행사를 찾아가시고, 혹은 홈페이지를 만들어는 놨는데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면 부족한 점들을 안 상태로 어떤 것들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뭐 외주사를 찾든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모색을 하시면서 대행사를 찾아야 되는데, 나 그냥 마케팅 할 거니까 홈페이지 만들어줘, 뭐 돈은 줄게, 어떻게 만들까요? 하면 알아서 해줘, 마케팅 잘 되고 브랜딩 잘 돼 보이게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완전히 그러면 성장할 수 없는 굴레에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광고 대행사니까 마케팅이 잘 될 것 같은 홈페이지를 만들겠지라는 헛된 믿음이거든요. 헛된 맞습니다. 믿음이 생긴 이상부터는 잘못을 하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성과가 안 나오면 대행사 너네 잘못이야, 이러면 브랜드도 못 크고 대행사는 대행사대로 성과가 안 나요. 홈페이지는 사실 이 어떤 뭐 대표 하나가 아니라 그 브랜드가 말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대행사에 맡기시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마케터와 뭐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적인 면들을 계속 협상을 한다. 이거는 이제 세부 표시를 해놓은 게, 궁극적으로는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이 아까 4P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모션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비용을 가지고 뭔가 우리 제품, 이런 좋은 제품이 있고 좋은 브랜드가 있으니 이걸 알리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최초로 이제 노출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평생 동안 할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브랜드가 자리가 잡히고 뭔가 제품에 대해서 이미 써본 사람이 점점 생기고 이게 마치 조금씩 이제 크레이프 케이크 맞나요? 맞아요. 층층이 이렇게 쌓여서 천천히 이렇게 쌓여 나가면 그 브랜드는 공고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지 않은 이상 뭐 상시 어떤 광고를 할 필요는 없이,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이건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만 뭐 대행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용들을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마케터와 어떤 협상을 통해서 너네 지난달보다 성과가 안 나왔네? 그럼 나 이거 수수료 줄일래.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뭔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수료는 결국은 그 대행사 마케터들이 뭔가 온전히 받는다기보다는 정말로 노력한 만큼 받아가는 어떤 연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액션을 취하면 결국은 100% 대행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당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특정한 어떤 계약을 통해서 일정량의 성과가 안 나오면 수수료를 줄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간 동안은 뭔가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대행사가 뭔가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대행사가 열심히는 하는데 100% 받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자꾸 돈을 아껴서 그런가? 뭐 수수료를 자꾸 아끼려고 해서 그런가? 라는 의심이 진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저희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광고 대행사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리소스 분배, 그리고 대행사 레퍼런스 활용, 그리고 광고 매체사 정보 활용. 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리소스 분배는 밑에 적어놨죠. 마케팅 부서가 없는 혹은 마케팅 직원이 아주 적은 좀 이제 소규모의 업체라면 혼자서 모든 일들을 하기가 정말 버겁죠. 정말 맞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만약에 그런 이제 거래처, 그런 클라이언트와 좀 소통을 하면 그분들이 자주 사라져요. 연락을 안 받죠. 안 받죠. 연락을 안 받고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컨펌이 필요하고 이런 매체의 어떤 특정한 어떤 옵션 변화를 위해서 이런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대리님 혹시 이거 컨펌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거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일 답변을 주셔서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린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행사 마케터를 잘 활용을 하시면 그런 어떤 소규모 조직에 약간 애드온을 다는 느낌이에요. 약간 콘솔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이 어떤 의사결정 집단의 좀 속도를 좀 높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를 하는데 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마케팅의 속도가 붙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행사를 좀 활용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뭐 요건 예시인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요청을 받은 이 세팅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세팅건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건 이제 메타 페이스북 세팅이거든요. 광고 세팅인데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떤 반복 업무를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좀 빠르게 세팅을 하는 여러 가지 좀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주분들께서는 콘텐츠에 집중을 좀 많이 하시고 저희는 빠르게 세팅을 해서 그 역할을 완전 그 아레나를 그냥 분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좀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행사 레퍼런스 활용입니다. 뭐 대행사에 레퍼런스 많이 찾잖아요. 많이 레퍼런스가 뭐죠? 이게 아무래도 광고를 돌렸을 때 얼마만큼의 성과를 낸 적이 있냐, 어느 부자, 어느 소재, 어느 매체에서 효율을 본 적이 있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결국 이제 경험이죠. 네. 그 대행사의 뭐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레퍼런스가 큰 건 아니지만 결국은 대행사의 규모가 커졌다는 건 많은 레퍼런스를 쌓아오면서 성장을 하고 어떤 수익을 냈다는 거거든요. 성과를 냈다는 건데 그래서 대행사를 찾으실 때 대행사의 레퍼런스만 빼먹는다기보다는 어떤 대행사에서 우리와 좀 적합한 어떤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마케터가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 거기서 기반한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그 100% 맞을 수는 없어요. 똑같은 브랜드가 똑같은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참고해서 우리의 어떤 지표에 대한 그 어떤 표준 성장 지표 선을 좀 놓는 거죠. 아 우리가 여기서 조금 그 레퍼런스보다는 조금 낮은데 뭐 그런 건 어떤 것 때문이다 라는 뭐 요소들은 당연히 알아야겠지만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개념에서 대행사를 좀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광고 매체사 정보 활용입니다. 이거는 또 규모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규모가 있는 대행사이고 여러 매체사들과의 어떤 협약이 되어 있는 대행사라면 매체사들에서 오는 어떤 공식적인 정보들 혹은 어떤 베타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정보를 얻습니다. 결국은 저희도 대행사라는 개념이 대행사라는 어떤 업종이 생기게 된 것 자체가 정보의 불균형에서 온 거거든요. 요즘에는 정보의 불균형 어떤 격차가 좀 많이 해소가 됐다고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지만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정보는 틀린 정보다 혹은 이 정보는 맞는 정보야 라고 개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가 있을까요? 무튼 어떤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 오케이 요거는 픽 하겠어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일반적인 개인 사용자 혹은 뭐 광고주분들께서는 아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의아함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저희는 앞서 이야기했던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레퍼런스를 통해서 아 이거는 이게 맞다 라고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다. 그런 정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정보 격차를 이용을 해라. 우리는 모르니까 너희가 알려줘. 그럼 너네가 알면 우리가 취사 선택할게 라는 스탠스로 좀 대행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케터도 똑같은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대행사를 선택하실 때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준비가 좀 되어 있으면 훨씬 좋을 거라는 거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떠셨나요? 오늘 약간 전반적으로 저희가 대행사를 선택을 할 때 이런 거를 조금 준비해 두시고 이런 걸 바탕으로 좀 대행사를 이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또
대행을 맡기는 이유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운영을 할 때랑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매체를 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때랑 광고 운영을 맡길 때 대행사를 활용을 할 때 그 차이가 크게 있는 거는 아무래도 수수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행사들은 특징이 저희가 공식 대행사다 보니까 이 네이버 매체사에서 수수료를 또 받잖아요. 하지만 직접 운영을 할 때는 또 대행사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페이백을 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5%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 수수료를 내가 직접 다 받겠다. 대행사를 사용하지 않고 라고 하시면은 그 5%를 직접 받고 받는 그거와 대행사를 씀으로써 그 수수료를 받지 않는 그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좀 그 안에 그 비용 안에서 효율이 얼마큼 차이가 날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직접 운영을 하실 때는 사실 비전문가 분들이 봤을 때는 이 매체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그 저희가 대행을 많이 하면서 아까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세팅을 해봤고 이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침구 업종이면은 어느 키워드에서 효율이 잘 난다든지 어느 구자에서 효율이 좀 나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경험도가 풍부하기 때문에 더 그 같은 가격 안에서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죠. 하지만 비전문가 분들은 이게 좀 느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나 그 비용적으로나 같은 비용을 두고 봤을 때 효율도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가 직접 운영을 했을 때랑 대행사를 운영을 했을 때랑 어느 쪽이 더 우리 브랜드한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도움이 될까? 어느 방면으로 해야 우리 브랜드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듣다 보니 못 적었네요. 듣다 보니 못 적었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길게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같은 비용 안에서 더 효율적인 전략을 이용해서 우리 브랜드가 앞으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느 방향이 더 나을지를 좀 고민을 하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쵸. 뭐 마지막으로 뭐 조금 첨언을 하면 이 5%에 되게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비용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5%가 보통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적은 비용을 쓰시는 분들이 훨씬 예민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 100만 원을 써서 내가 5만 원을 받는 것보다 100만 원을 써서 5만 원이라는 쿠폰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대행사를 활용을 하셨을 때 5만 원 이상의 가치를 만약에 갖고 가시는 것 같다면 대행사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광고 대행사를 이용하지 마세요. 정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지만 사실은 좀 광고 대행사를 조금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어떤 방법들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좀 준비가 되었을 때 광고 대행사를 이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질문을 한번 받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다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라이브에서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뵈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들이 아까 전에는 좀 있으시다가 지금은 또 아마 뭐 일하러 가셨거나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저희 오늘 5월 28일 오전 10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6월에 또 굉장히 또 많은 라이브 일정들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6월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터 김용민, 마케터 문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